자, 반갑습니다. 중2 C1 도형의 닮음 파트 1. 파트 1 이름이 도형의 닮음입니다. 주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닮음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 확대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된다면 그 관계를 부르는 말이 닮음이라는 소리예요. 즉, 크고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작은 삼각형을 크게 확대를 해서 큰 삼각형과 합동이 된다면 그 삼각형, 그 도형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 중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대, 축소, 평행, 이동, 회전, 대칭을 했을 때 합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큰 도형을 왼쪽 삼각형으로 축소를 해도 합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도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도형이 닮은 관계일 때 그 기호를 S를 왼쪽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영어 S의 이니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삼각형이 닮았을 때 반드시 대응변을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즉, 삼각형 ABC와 어떤 삼각형이 닮았다면 정확히 A에 대응하는 점, B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순서에 맞게 맞춰 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삼각형의 합동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닮음인 관계, 합동인 관계일 때 이 대응되는 점을 대응점, 대응되는 각을 대응각, 대응되는 편을 대응변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관해서 한 3개 정도의 기호가 있어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같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뭐 닮음이고 합동은 알겠는데 이 등호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등호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넓이가 같다는 것이지 서로 각이나 합동이나 닮음처럼 형상 정보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즉, 넓이가 같을 때 등호를 씁니다. 자, 그리고 매스노트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항상 닮은 도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항상 닮은 평면 도형부터 살펴볼게요. 모든 원은 확대 축소를 하면 합동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원은 닮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확대 축소를 해도 모두 닮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안 돼요. 그 다음, 정다각형은 확대 축소하면 무조건 닮음이겠죠. 그 다음, 부채꼴도 됩니다. 부채꼴이 확대 축소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이에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반지름은 달라도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합동이 가능하죠. 부채꼴도 되니 원도 가능하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입체 월드로 넘어오면 모든 구는 닮은 관계에 있겠죠.
구도 되니까 반구 같은 것도 닮은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정다면체는 무조건 닮아 있겠죠. 정자가 붙은 정다각형, 정다면체는 항상 닮았군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았대요. 대응점이 A는 E와 대응됩니다. 점 E. 그 다음 BC의 대응변은 선분 FG랑 대응이 됩니다. 그럼 H의 대응각은 각 D와 대응이 되겠죠? 자, q 2번 항상 닮은 도형을 모두 고르랍니다. 두 원은 항상 닮았고요. 두 정사각형이니까 정다각형으로 닮았고요. 두 이등변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지라도 밑각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닮은 게 아니고요. 두 직사각형은 닮을 이유가 없고요. 사각뿔은 어떻습니까? 밑면이 사각형이고 뭐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나면 이 입주점을 사각뿔이라 부르는데 그냥 사각뿔입니다. 닮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두 구 항상 닮았죠? 기역, 니은, 비읍입니다. 자, 1번 서로 닮은 도형을 모두 찾아 닮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주의할 거는 대응변 순서를 엄밀하게 지키는 거예요. 봅시다. ABCD랑 STUV가 닮았죠? 그러면 사각형 ABCD 순서로 쓰셨다면 반드시 STUV 순서로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마른 모가 닮았는지 한번 볼게요. 길이 B가 왠지 닮은 것 같습니다. 확대 축소를 하면 닮은 것 같아요. 사각형 EFGH 순서로 쓰셨으면 여기는 뭐 L로 시작하든 N으로 시작하든 사각형 L, M, N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형 J, K, I로 쓰셨다면 그것은 삼각형 Q, R, P로 쓰시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2번 옳은 곳을 모두 고르는데 두 삼각형이 닮았대요.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A의 대응각은 D, A의 대응점은 점 D 맞고요. AB의 대응변은 선분 DF입니다. DF 맞고요. BC의 대응변은 선분 EF이겠죠? 아니고요. 각 B의 대응각은 B의 대응각은 F 맞겠죠. 그 다음 각 C의 대응각은 D가 아니라 E가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이 기역, 니은, 리을이군요. 자, 3번 두 사각뿔이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꼭지점 B에 대응하는 꼭지점을 찾으래요. 그럼 B에 대응하는 점이 G일 겁니다. 점 G. 그 다음 모서리 AE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A에서 E니까 F에서 J겠죠? 모서리 FJ. 그 다음 면 ACD에 대응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F, H, I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ACD가 이렇게 되죠? 똑같이 대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4번 한 도형을 확대 축소해서 합동이 될 때 서로 그 관계를 닮은 관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두 도형의 관계를 뭐 닮은 도형이라 하나요? 닮은 관계가 아니라 닮은 도형이라 하겠지? 그 다음 기호는 similar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얘도 똑같은 기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1번 쉽죠? 넘어갈게요. 자, 닮은 도형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닮았으면
무엇이 성립하고 무엇은 성립하고 하지 않는지 구분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자, 평면 도형에서 두 도형이 닮은 관계라면 대응변이 있을 텐데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해요. 즉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라는 이 비율은 편의 길이를 바꾸더라도 비율은 유지가 계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작은 삼각형을 큰 삼각형으로 키울 때 2배를 키웠다면 어느 변을 키워도 전부 다 2배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겠죠. 도형이 커지든 작아지든 각의 크기는 커지고 작아지지 않고 항상 같을 겁니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 다음 닮은 비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삼각형 ABC에서 두 도형이 닮았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3A, 선분 DE의 길이가 5A라고 한다면 길이의 비가 3A 대 5A이므로 3대 5입니다. 비율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죠. 그리고 당연한 말 좀 읽어볼게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이라면 닮은 비가 1대1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원에서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아요. 자, 2번 갈게요. 이제는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는 서로 일정할 것입니다. 어느 모서리를 선택하여도 작은 도형 대 큰 도형의 길이비는 일정합니다. 어느 모서리를 선택해도 길이는 달라져도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되는군요. 그 다음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앞면을 이렇게 색칠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면은 여기일 것인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도 서로 닮은 도형이 되겠죠.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한대요. 그럼 굳이 차이점이 있으면 평면 도형이라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 했고요. 입체 도형이라면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평면 도형에서 두 원의 닮은 비는 반지름 길이 비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구에서 닮은 비는 반지름 길이 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라는 말에 뭐가 많은데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닮은 두 원기둥, 닮은 두 원뿔에서는 높이의 비나 반지름의 길이의 비나 둘레의 비나 모선 길이의 비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두 원뿔이 크고 작은 두 원뿔이 닮은 관계라면 모선의 길이비도 유지가 되고요. 둘레의 길이비도 유지가 되고요. 즉 길이에 대한 모든 특성이 길이비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ABC와 DEF가 닮음이래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닮음이니 길이의 비가 항상 유지가 될 거야. 선분 BC 대 EF가 1대2죠. 따라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역은 맞는 소리이고요. 대응변이 AC 대 DF 선분의 길이 B는 마찬가지로 1대2가 됩니다. 그 다음 DE 선분 길이는 1대2 닮은 비례에 의해 8cm가 되어서 디귿은 틀렸고요. 각 B는 30이다.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고요. 그 다음 각 A 대 각 D는 자 길이 B가 1대2라고 각이 1대2가 될 필요는 없죠. 각은 항상 대응각은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미음이군요. 자 Q2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사각뿔은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입체 도형이 닮았으니 닮은 비는 모서리 길이 B겠죠? 그럼 대응변을 한번 보면 CD 선분대 C'D'이 모서리 길이 B가 9대12 닮은 B가 3대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X 대 20에도 적용되어야 하니 X가 15로 구할 수 있고요. 또 Y는 12 대 16으로 Y가 16인 걸 알 수 있고요. X는 15, Y는 16. 그 다음 두 사각뿔의 닮은 B는 모서리 길이 B니까 3대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사각형이 닮음이라고 합니다. 닮음이면 대응변의 길이 B부터 체크하는 게 맞겠죠? 15대 9를 간단한 B로 나타내면 5대 3입니다. 따라서 1번은 5대 3. CD의 길이는 대응변이 CD 대 GH 5대 3이므로 여기 길이는 10이 되겠고요. 각 D의 크기는 대응각의 크기와 같으므로 95도입니다. 각 F의 크기는 구하면 되겠죠? 네 각의 합이 360도인데 세 각을 모두 더하면 230 더하기 80, 3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F의 크기는 50도가 될 거고요. 빠르게 계속 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삼각기둥은 닮았대요. 그러면 길이에 대한 모든 비율이 같습니다. 모서리, 높이, 둘레 이런 게 다 같아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합시다. 면 DEF에 대응하는 면 JKL이고요. 두 삼각 기둥의 닮은 비는 모서리의 길이 B 4대 6, 2대 3과 같습니다. 따라서 EF 길이는 EF 대 KL이 2대 3이므로 EF 길이는 6cm이고요. IL의 길이는 여기 높이의 길이 B도 마찬가지로 2대 3이기 때문에 12cm가 될 것입니다. 8대 IL이 8대 12가 되겠지요? 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 원기둥이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 B 체크하시든 높이 길이 B 체크하시든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높이의 길이 B가 10대 4이므로 닮은 B는 5대 2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유지가 되어서 반지름 길이 B도 5대 2이므로 B의 반지름 길이는 2cm가 되겠고요. 자, 핵심 개념 정리하기.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평면 도형이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합니다. 대응각의 크기는 항상 같겠죠? 항상 같다.
다음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시겠죠? 평면 도형일 때입니다. 두 도형이 합동이라면 닮은 비는 1대1일 것이고요. 두 입체 도형에 대응하는, 여기는 용어가 살짝 바뀌었지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요.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그 다음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합니다. 평면과 입체 도형의 용어가 살짝 달랐어요. 주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학습할 게 있는데 결론은 간단하죠. 두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n 대 n이라는 것은 넓이 비가 m제곱 대 n제곱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정사각형의 길이의 비가 한 변의 길이가 m, 한 변의 길이가 n이라고 한다면 넓이가 m제곱 대 n제곱으로 넓이 비가 m제곱 대 n제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다각형 조건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닮은 직사각형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은 2대 1이라고 칠게요. 가로 대 세로 비율이. 그럼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를 2a라고 한다면 세로는 a가 되겠고요. 제가 가로 세로 비율이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평면 도형의 닮은 비를 m 대 n이라고 할게요. m 대 n. 그럼 제가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여기를 m 곱하기 a, 여기는 2m 곱하기 a로 해야겠죠? 여기는 ma입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큰 직사각형은 2 곱하기 n 뭐라고 하죠? a, 여기는 2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na가 되겠죠. 자, 잘 적었는지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가로 대 세로 비율이 2대 1 맞죠? 가로 대 세로 비율이 2대 1 맞죠? 그 다음 닮은 비가 2m 대 2n, m 대 n 맞습니다. ma 대 na, m 대 n 맞습니다. 그러니 넓이를 표현하면 2m제곱 a제곱 대 2n제곱 a제곱인데 결국 m제곱 대 n제곱으로 닮은 비만 있다면 정다각형 신경 쓰지 않고도 넓이의 비가 m제곱 대 n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다각형과 무관하군요. 그럼 만약에 입체 도형으로 넘어왔다고 칩시다. 여기 예시가 있네요. 이걸 좀 쓰겠습니다. 직육면체로 왔어요. 정육면체는 당연히 되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직육면체가 되는지 봅시다. 길이의 비가 가로 세로 높이 길이 비가 a 대 b 대 c인 게 있다고 합니다. a 대 b 대 c. 그런데 닮은 비율이 m 대 n이에요. 그러면 넓이, 길이의 비는 m 대 n이 될 것이고요. 건널비도 결국 m제곱 대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부피는, 왼쪽의 부피는 m세제곱 곱하기 abc, 오른쪽 부피는 n세제곱 곱하기 abc. 결국 부피도 m세제곱 대 n세제곱으로 이렇게 이쁜 비율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널비 하나 비율을 다 따지면 m제곱 대 n제곱이 6개씩 반복될지라도
그 비율은 서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뭔 말이냐? A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다 더합니다. 그게 여기 있지? 그 다음 B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다 더합니다. 여기 있죠?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결국 m제곱과 n제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길이 b가 a 대 b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고 부피 b는 세제곱 비율입니다. 정다각형, 정다면체 이런 특수한 조건과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두 정오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와 30이래요. 그럼 정오각형은 항상 닮은 관계고 대응변의 길이 b가 2대 5입니다. 따라서 닮은 b가 2대 5고요. 둘레 길이 b도 2대 5가 되는데 넓이 b는 4대 25가 될 것 같군요. 자, 그럼 Q2 오른쪽 그림의 두 구의 반지름 길이가 12대 15라고 합니다. 두 구라고 했으니 항상 닮은 입체 도형 관계이고요.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곧 닮은 비가 될 것입니다. 3으로 나누면 닮은 비가 4대 5고요. 건널비의 비는 4의 제곱 대 5의 제곱 16대 25로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 부피 b는 4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일 것입니다. 4의 세제곱은 2의 6승 64고요. 5의 3승은 125가 될 것입니다. 지수로 나타내 주세요. 문제 계속 풀게요. 문제 꼼꼼히 읽습니다. 두 삼각형이 닮음이래요. 평면 도형입니다. 대응변의 길이 b가 9대 10이니까 닮은 b는 3대 4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역시 길이에 대한 비율은 3대 4로 유지가 될 건데 둘레의 길이 b도 3대 4가 될 거예요. ABC 둘레의 길이가 21이라고 했으니 DEF 길이 실제 길이는 28이 될 것입니다. 28cm. 그 다음 DEF 넓이가 48이래요. 그럼 넓이 b가 9대 16인데 실제 DEF 넓이가 48입니다. 이 비례식을 3배 키워주면 실제 넓이가 나오는군요. 따라서 삼각형 ABC 넓이는 27제곱cm입니다. 자, 2번 두 사각뿔은 닮은 도형 관계래요. 밑변의 길이가 각각 4cm, 6cm 정사각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 b 2대 3이 닮은 b가 될 건데 건널비 비율은 2제곱 대 3제곱이 되겠죠? 건널비 비율이 4대 9입니다. 그런데 사각뿔 A의 건널비가 실제 48이 되려면 이 비율에 곱하기 12를 스케일을 키워주면 되겠군요. 9 곱하기 12, 108이 사각뿔 B의 건널비가 될 것입니다. 108 제곱센티미터. 부피를 구하래요. 2 세제곱 대 3 세제곱입니다. 8대 27이겠죠? 그런데 사각뿔 B의 실제 넓이가 189입니다. 그럼 스케일을 얼마나 키워줘야 합니까? 7배 키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27 곱하기 7 맞죠? 그러면 8, 7, 56이 사각뿔 A의 실제 부피가 되겠습니다. 56 세제곱센티미터. 서로 3번이에요. 서로 닮은 두 삼각기둥의 건널비의 비가 16대 9랍니다. 닮았대요. 넓이 b가 4제곱 대 3제곱이니까
넓이 S라고 약자를 쓰겠습니다. 길이 B는 4대3으로 닮은 B가 4대3일 거야. 부피 B는 4 세제곱 대 3 세제곱. 마찬가지로 64대 27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Q의 실제 부피가 54래요. 그 비율이 64대 27인데 실제 부피가 54라는 것은 이 비율을 2배, 스케일을 2배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니 삼각기둥 P의 부피는 128이 되겠죠? 128 세제곱센티미터. 자, 4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평면 도형에서 닮은 B가 m 대 n이면 길이의 B니까 길이는 m 대 n으로 유지가 되고요. 넓이 B는 제곱 비율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두 입체 도형의 닮은 B가 m 대 n이면 건널비는 역시 제곱 비율이고요. 부피는 세제곱 비율일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제 3번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